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과학기술협력협의회 과기정책 2월 포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20대 대선 이제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이제 비교 분석하는 주제의 발표를 할 거고요.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 공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학교복지진흥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있는 신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정책, 지금 현재 정책 분석에서 어떠한 우리가 환경에 처해 있는지, 정책 환경 분석을 위해서 이제 한국판 뉴딜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기준과 이제 정책 환경을 바탕으로 하여서 지금 20대 대선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과학기술 정책 공약 비교 분석 기준을 이 연구를 이제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가지고 일단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책은 국가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가치를 전제로 이제 특정한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이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면 현재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아야 하고요. 그리고 현재 어떤 이제 현장에 이제 당면에 있는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이런 두 가지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가치를 바탕으로 실제 정책을 이제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이제 연구마다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지만 크게 7가지의 요소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정책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정책 목표, 그리고 이제 이 정책을 구해서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정책 목표가 첫 번째 이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 수단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이를 구현하느냐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는 이제 할당이나 아니면 규제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는 뭐 새롭게 법령을 제안을 하는 뭐 입법 정책,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사회 계층에 필요한 영역에 이제 분배를 하는 이제 분배 정책 뭐 이러한 유형들로 수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크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책이 수행되었을 당시 누구를 위한 이제 수혜 집단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정책이 그 집행이 되었을 때 비용 부담 집단은 어디인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정책 대상 집단. 이렇게 세 가지가 정책을 구성하는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책을 그 구성하는 요소를 바탕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이 현존하는 이제 정책 환경에 이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이 이 3대 요소에 따라서 어떻게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과학기술 정책 공약 이제 비교 분석에서 그 제가 이제 사용한 분석 자료는 현재 이제 문헌화되어 있는 보도 자료, 그리고 후보자들이 발표한 정책 공약 발표문,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탑재된 발표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그리고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제시되어 있는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문헌, 그러니까 문헌에 기반을 한 자료를 이제 참고를 하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제 과실현에서 이제 과실현 유튜브 TV에서 제 154차 오픈 포럼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이제 20대 과기혁신 정책에 대한 이제 좀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이 자료를 참고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여서 현 그 두 정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공약을 비교 분석하는 자료로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과학기술 정책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과학기술 관련되어 있는 법령에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과학기술이 어떤 그 핵심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우리 헌법 제127조 1항에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 개발을 통해서 국민 경제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현재 정의가 되어 있죠. 근데 사실 2018년에 이제 과학기술계에서 이 헌법 조항이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과학기술이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한 도구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경제 발전의 하나의 그 요소로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즉 모든 국민이 과학기술 성과를 누리는 이제 기본권 보장으로서의 개념이 확대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2018년에 이제 과학기술계에서 사실 요구가 되었고, 이 부분이 현재도 진행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헌법 아래에 이제 과학기술기본법에는 우리가 과학기술에 대한 목적이 어떻게 이제 가치가 정의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서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류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그럼 과학기술기본법은 어떠한 기본 이념을 추구하는가? 즉, 이 법은 과학기술 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관련 법령은 이렇게 이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과학기술의 성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을 실제로 연구나 어떤 기술 개발을 하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자율성과 창의성 뿐만 아니라 이런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서 어떤 수혜나 혜택을 보게 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개념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2018년에 과기계에서도 과학기술의 활용이 그간 이제 뭐 경제발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개정이, 헌법에서의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그간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는 우리 뭐 급성장, 신성장, 이런 경제 성장과 발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이 사실 한국의 어떤 급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한 거는 맞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회적 관점에서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모습을 역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IT를 활용한 문화가 또 급속화됨에 따라서 이런 IT, 정보화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기술 격차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런 배경과 함께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한 사회 실현이나 이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을 활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뭐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또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점에서는 포용성과 형평성, 그래서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포용적 과학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고요. 좀 더 이제 포용성과 형평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해본다면, 포용성은 이제 그 어떤
기술이나 어떤 요소를 향유함에 있어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형평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차등적 분배에 기초한 개념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지역이나 대상이나 집단이 배제되는 뭐 대상이 나타났다고 했을 시 그들에게 어떤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형평성 개념은 우리가 이제 차등적 분배라고 하는 개념에서 평등 실현을 위해서 무엇을 똑같이 균등하게 제공해 줘야 되고 또 무엇을 차등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이런 공정한 개념으로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이제는 이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용이 필요하고, 좀 구체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포용성과 형평성 개념으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제시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 공약 비교 분석 틀을 사용하여서 두 당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이제 과실현 TV에서 이제 그 한 연구자가 주요 후보들에 대한 이제 과학기술 공약을 비교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이 참고해서 보시면 이제 뭐 거버넌스와 기술 패권 대응 및 신산업 성장, 디지털 전환, 사회 문제,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영역별로 각 후보자들이 어떤 내용들을 구체화로 제시되어 있는지 참고해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정책 환경이라고 하는 이제 이해에서는 제가 이제 빠르게 이제 한국판 뉴딜이 어떠한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요소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 크게 이제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로 그린 경제 전환을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이제 경제 사회 구조 대전환과 함께 노동시장이 재편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초점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시를 하였고, 크게 디지털 뉴딜,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 신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의미로 좀 맞춰줄 수 있는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우리가 이제 탄소중립 2050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런 저탄소 디지털 전환에 대항해서 코로나 이후 특히 불평등, 격차가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사람 투자에 대한 대폭 강화라는 컨셉에서의 휴먼 뉴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지역이 조금 더 지역 중심 특화되어 있는 특성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균형 뉴딜. 크게 이렇게 4가지의 방향으로 현재 이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4가지의 큰 방향 아래에서 10가지의 대표 과제, 그리고 한국판 뉴딜 2.0에서 5가지의 대표 과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각각에서 지향하고 있는 구체적 대표 과제들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판 뉴딜이 처음에 발표됐을 때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제 휴먼 뉴딜 쪽으로 강조가 되었다가, 이제 최근에 2021년 7월에 이제 지역 균형 뉴딜이라는 것이 이제 소개가 되었, 이제 새롭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구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휴먼 뉴딜에서는 청년 정책, 그리고 이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추가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크게 현재는 한국판 뉴딜 정책은 이런 4가지, 디지털, 그린, 그 다음에 휴먼, 그리고 지역 균형, 4가지의 축으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체적인 이제 기본 계획안을 살펴보면은 미래 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한 포용적 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목표로 미래 기술 강국, 그리고 미래 영역을 선점하는, 우리가 우주라든지 메타버스 등을 포함을 하는 미래 영역 선점, 그리고 이런 과학기술과 디지털의 혜택 확산, 이렇게 세 가지의 구체적 목표를 현재 제시를 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실행하고 이제 계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 정책 목표의 큰 두 축으로는 지금 현 사회에서, 그리고 현 사회에서 일을 행정하는 행정부처에서는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한 어떤 경제 성장을 또 주축으로 하는 혁신, 그리고 이러한 그 기술 개발이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축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